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수확된 저품질 사과와 배 17,000톤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또 농협과 함께 품질이 낮은 생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매는 수매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농가 수치 가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농가 수치 가격은요, 20kg 상자당 8,000원이고요. 이 가공업체 공급 가격과의 차액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요 예산 한 67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네, 올해 좀 날씨 때문에 굉장히 농민분들이 힘드셨는데 과수 농가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파와 배 그리고 건고추입니다. 10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네, 과일 1,432톤, 과일과채 767톤, 일반 채소 4,779톤 들어왔습니다. 총 6,97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57톤 더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생고추 반입 물량입니다. 10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6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29,056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29,000원대입니다. 어제는 23,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5,747원 상승했습니다. 풋고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10월 13일 17,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29,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쑥갓입니다. 27.2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6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6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쑥갓 4kg 상품 평균가는 4,708원, 최고가는 6,400원, 최저가는 4,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5,803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오늘은 4,700원대로 어제보다는 1,095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쑥갓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4,200원대에서요. 지금 상승세 나타내면서 10월 15일까지는 6,4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4,7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호박도 보겠습니다. 297.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6.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41.67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2,740원,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는 1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5,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오늘은 시세 하락하면서 한 2,806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12,740원에 거래됐습니다. 조선 애호박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13일 11,323원에 거래됐었고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승세 타면서 10월 16일 어제였죠. 15,546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러나 다음으로는 바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2,7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상추입니다. 78.4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3.5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906톤 증가했습니다. 청상추 4kg 상품 평균가 15,263원, 최고가는 16,600원, 최저가는 14,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15,263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18,852원이었습니다. 시세에 하락했죠. 3,589원 떨어졌습니다.
청상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추세였고요. 10월 16일 24,1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16,600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습니다. 특히나 9월 27일 같은 경우는 올해 35,704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로 간격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현재도 15,000원대 거래가 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상추 경기 이천시가 13,181원에 거래됐고요. 다음 지역도 보죠. 경기 성남시 수정구가 13,826원에 낙찰됐습니다. 충남 논산시도 볼까요? 9,052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7,9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13,8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입니다. 양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양파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오늘 941.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90.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50.9톤 정도 더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6,394원, 최고가는 9,000원, 최저가는 5,800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제 7,118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시세가 하락하면서 6,000원대를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724원 하락하면서 6,394원에 거래됐습니다. 양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0월 11일 11,10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어제 이후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역시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7,799원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6,3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죠. 양파고요. 전남 무안군이 5,561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한평군 역시나 5,000원대인데요. 5,993원에 거래됐네요. 전남 신안군 5,67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와 평균가 한평군이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11,700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안군이 1,7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한평군이 가장 높았는데요. 5,9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파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짜자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경매 상황 바로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산처럼 쌓이는 양파들이 경매사님 바로 오셨네요.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 산처럼 지금 360도 양파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옆으로 오세요. 예. 말 그대로 오늘 이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 우리가 지금 양파밭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예. 지금 양파 재고량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이거 사실 반입량보다 재고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갑자기 산처럼 쌓이는 양파 막 너무나 신납니다 하고 저는 돌았는데 지금 재고량인 거예요? 예. 아니 하루에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일단 하루에 들어오는 양들이 대략적으로 가락동 같은 경우는 800톤에서 지금 900톤 가량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우. 전국에서 올라온 양파들 특히 1일 반입량 자체가 말 그대로 900톤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정말 반입량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지금 사실 이거 정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출하 농가에서 작업들을 원체 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반입량들이 가격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반입량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입량 늘었다 하면은 산지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양파 가격 떨어지네 이렇게 또 걱정들 하실 텐데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한 몇 % 정도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130%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양인데 좀 산지에 계신 분한테 좀 도움 좀 주세요. 우리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만이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좀 정보를 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금 양파 양들이 증가했을 때 네. 산지에서 이제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 양파 하나하나가 이제 하시겠지만은 네. 일단은 안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선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일단 크기 선별, 그다음에 중량 선별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양파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예. 뭐 선별에 대한 부분은 늘 뭐 강조를 하지만은 말 그대로 우리가 130% 정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나면서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이 좀 어떤 좀 정보들을 알아야만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 반입량이 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작업을 좀 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가장 그런 정보들을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알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경매사랑 통화를 하시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처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정보를 좀 알아야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렇죠. 말 그대로 갑자기 좀 130% 늘어났다면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에서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이 양파를 갑자기 많이 더 출하를 하시고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정보 부족인 거죠? 일단은 뭐 정보 예. 부족이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이죠. 정보력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초로 가락동 365가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예. 정보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몇 % 정도 양파를 지금 키우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산지 상황부터 그리고 반입량부터 가격부터 이렇게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우리 방송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대신 홍보 좀 해주세요. 좀 많이 보고 정보를 좀 얻어 가시라고요. 예. 가락동 365가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경매사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시장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시니까 그래도 가장 그 손쉽게 정보를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돈이 되는 방송입니다. 가격적인 부분 가장 궁금한데 많이 좀 어떤가요? 좀 떨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락동의 이제 재고량들이 좀 늘어나서 시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5kg 그 6줄 기준으로 보면은 9,000원대에서부터 제일 좋은 게 이제 11,0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k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마트 행사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좀 많이 무너졌다가 저번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그 5,800원부터 6,800원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세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생 양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가락동에서 이제 자생 양파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 자생 양파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가락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1%에서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자생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12,800원에서 14,800원 정도에서 그 15kg 기준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예, 예. 자생양파의 좀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반입량은 한 1%에서 한 2% 정도 선인 예, 예. 것 같아요. 뭐 인기 좋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자생양파를 막 키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자생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계층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한정적이어가지고 그 특히 이제 자생양파는 산지에서 직거래로 수요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생양파 같은 경우는 시장 출하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해서 키우시게 되면은 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네.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는 게 보면 좀 재고량이라서 좀 마음 좀 씁쓸하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재고가. 예. 지금 재고 같은 경우가 그 하루에 이제 만약에 100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한 60%에서 55% 이 정도는 재고 상황으로 좀 몰고 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와. 지금 뭐 이제 아마 요 양만큼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꾸준하게 좀
그 소비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네. 예, 예. 반출 상황은 여전히 좀 안 좋은 거네, 그럼요? 지금 반출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하루하루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12k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제까지 올랐다가 오늘 사실 이제 시세가 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15kg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00원씩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입량이 워낙 뭐 작년 대비 13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도 사실 지금은 그래도 제대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좀 한숨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좀 가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내일 경매 예상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약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기대는 조금 이제 하려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현재 아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시세가 좀 떨어지는 측면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주문량이라든가 발주량에 따라서 이제 그 시세폭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항상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출하 시기를 참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경매사랑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출하 네. 시기를 결정하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두려워 마시고요. 우리 경매사님 인상만 봐도 너무나 해맑아 보시잖아요. 해맑은 미소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 둘 셋. 네, 요 미소입니다. 언제나 궁금하실 때 바로 요 미소로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신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양파에 대한 매력 오늘 한 커플 한 커플 너무나 잘 벗겨주셨고요. 씁쓸한 거 좀 재고량이 너무 많이 눈에 보여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합니다. 예,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꼼꼼히 짚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요즘 제가 삥 둘러싸이는 양파들이 좀 거의 재고량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우리의 양파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소비가 되도록 응원을 해 주셔야만이 산지에 계신 분들이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농업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의 허장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농협품목연합부에서 매일 소중한 정보를 또 농민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경매사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 봤듯이 가락동의 양파 재고가 현재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반입량이 굉장히 는 것 같습니다. 반입량이 지금 어떤 수치인가요? 10월 2주 기준 양파 반입량은요, 일평균 805톤으로 전년 동기간 724톤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매사분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시세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편인 거죠? 예, 10월 2주 양파 평균 상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kg당 770원이고요. 전년 동기는 1,258원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38.8%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은 늘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애써 키운 양파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예. 왜 이런 일이 좀 발생했을까요? 그 2018년산 중만성형 양파가 그 전년 대비 한 35% 정도 추가 생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2018년산 저장 양파 출고량은 좀 어떤가요? 그 요새 시세가 낮아 출하를 좀 미루는 곳도 있는데요. 네. 그 전반적인 출고량은 전년 대비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는 것이 필요할 텐데 2019년,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 면적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농업관측본부 재배의향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네. 전년보다는 줄지만은 그 평년보다는 7% 정도 증가할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19년 양파가 생산되는 내년 그 수확기인 6월쯤에는 가격이 또 상당히 안 좋을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는 좀 어떨까요? 전년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보다는 네. 감소하는데요. 전남하고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증가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렇게 시세가 좋지 않을 때는 좀 생산비라도 절감이 되는 게 농가 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평군은 노동력을 절감해주는 양파 기계 재배 기술을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손에 좀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예. 양파 기계 재배는 파종부터 두둑 조성, 멀칭, 정식,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예. 한평군 같은 경우에는 그 반복되는 그 노동력 부족과 그 높은 인건비 때문에 2015년부터 기계화를 집중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력의 한 76% 정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이 양파 씨앗 뿌리고 한 달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태풍 콩레도 있었고 해서 그렇죠. 좀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뭐 육묘 관리 이럴 때 좀 잘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좀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태풍의 영향으로 배수 관리가 그 소홀한 네. 그 묘상 같은 경우요, 그 습해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약하게 웃자란 묘에서는 그 세균성 물음병이나 집빛 곰팡이병 등의 발생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 피해를 받은 묘상은 배수를 정비해서 고를 좀 관리해가지고 그 물을 조기에 좀 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상토나 톱밥 이런 게 좀 쓸려나가서 그 뿌리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10월에는 곤자리, 파리, 애벌레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네. 경우에는 그 묘상을 좀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잎이 떨어지는 피해 현상이 보이면 조기에 그 적용 약제를 살포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비도 자주 내리고 일교차도 커지면서 잘록병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록병 피해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예, 그 어린 양파묘가 그 잘록병에 걸리면요, 갈색으로 변하면서 색깔이 연해지고 땅과 맞닿은 그 줄기 부분이 잘록해지면서 죽는 병인데요. 예. 네. 이 잘록병은 여러 가지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철저한 배수 관리와 그 묘상 관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 속의 비료를 시비하시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좀 이런 보상이나 보장들이 좀 잘 돼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또 이 양파도 있더라고요. 보장 내용은 좀 어떤 건가요? 예, 양파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경작 불가능한 경우와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에 그 생산비의 일정 정도를 좀 보상을 해주는데요. 네. 그 가입 시 정부에서 50% 정도를 지원해주고요. 지자체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30% 정도, 자부담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한 요거하고 더불어서 농업 수입 보장보험까지 가입하시면은 그 재해 피해뿐만 아니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유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파 같은 경우는 농산물 품목별 유통 비용률이 71%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통 구조에서 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통 비용률은요, 그 소비자 판매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통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간 단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하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비자 이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용률이 한 43.7% 정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농협 산지유통센터 등을 통한 유통 비용률은 한 39% 정도 되는데 예. 요거보다 한 3.8%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로컬 푸드 직매장과 같은 직거래 사업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도메인 제도 등을 도입해서 예약 거래 등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올해 과잉 생산된 양파가요, 36,386톤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예. 네. 그 산지 폐기한 비용만 해도 95억 9,900만 원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산지 폐기가요. 네, 그러니까 좀 보다 정확한 생산량 예측 시스템과요, 수급 대책이 필요한 때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7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사과 품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전체 반입 물량은 200.3톤입니다. 어제는 200.9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0.584톤 감소한 반입량입니다. 사과 중에서도 감홍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4,872원입니다. 어제 평균가 47,088원이고요. 어제에 비해서 12,216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월 11일 75,000원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17일 오늘은 4만 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일과 올해 7일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일 때는 69,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오늘은 34,000원대에 기록하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 좀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사과 중에서도 만생종 중에 하나인 미시마 품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742원입니다. 어제 평균가가 34,518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8,776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만생종이기 때문에 10월 13일부터 출하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고요. 오늘은 2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만생종 부사 종류의 하나인 사과 미시마. 아무래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제 10월 10일 넘어서부터 정확히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25,7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55.2톤입니다. 어제는 337.4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7톤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우스 감귤입니다. 3kg 크톤 기준 평균가 24,325원입니다. 어제는 24,274원이었고요. 51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가격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10월 10일 27,000원대를 기록했고요.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17일인 오늘은 2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30일을 놓고 평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과 10월 6일 26,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오늘 하락했습니다. 24,32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단감입니다. 송본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527원입니다. 어제는 23,217원이었고요. 690원 하락했습니다. 감 말랭이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6,667원입니다. 어제는 125,000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667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이죠. 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배 전체 반입량부터 경락 가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55.554톤입니다. 어제는 63.93톤이었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8.386톤 감소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신고배입니다. 15kg 상품 평균가 29,898원입니다. 어제는 25,930원이었고요. 3,968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10월 13일 25,000원대를 기록했고요. 15일에 상승했다가 어제 하락했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29,898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kg 상품 기준인데요. 자, 9월 18일 추석 전에는 5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10월 2일 때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좀 낮았고요. 오늘은 29,89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입니다. 24,42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평택시 22,507원입니다. 충남 연기군 32,070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연기군이 57,000원 최고가, 역시 평균가도 연기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2,07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배의 경매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자,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큼직큼직한 노란 황금 덩어리,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볼게요. 바로 우리 경매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매사님, 배로 배를 가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가 유난히 좀 이렇게 돋보이시는 우리 경매사님인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바쁘셨어요? 아, 예. 그동안에 이제 뭐 대목 기간이어가지고 네. 좀 상당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과일 경매는요. 너무 이른 새벽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나오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 자, 가장 많이 반입되는 게 배가 지금 들고 오신 우리 황금덩어리 신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으로 따지면 약 한 80% 이상이 신고로가 재배가 되고 있고요. 시장 반입량으로 따지게 되면 약 한 90% 정도 내외로 지금 반입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배 하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신고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입량 부분은 좀 어때요 요즘에? 예. 올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작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대목 때도 마찬가지, 추석 기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추석 이후에도 반입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뭐 전년이라든지 평년 대비해서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추석 때요, 우리가 대표 이제 명절 과일 하면은 이제 사과 배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 명절에 배 선물 받았다 하면은 좀 사나 보네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배가 좀 꽤 높은 그래도 가격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소비적인 부분은 명절 이후에 좀 많이 좀 주춤하긴 했나요? 예, 아무래도 그 소비 인식 자체가 그 추석 선물용으로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은 이렇게 크게 높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 경매 상황이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부분인데 어떻게 좀 오늘 진행이 됐나요, 배는? 오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목 기간에 이제 소비가 대부분 다 된 상태여가지고 소가 위주로 추가가 됐는데 가격은 뭐 작년에 대비해서 약간 25% 정도 좀 상승한 부분은 있습니다. 25% 정도. 네. 와, 꽤 많은 상승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국민 과일로 불렸던 배가 좀 먹기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라는 네, 이제 네.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좀 배추나 농가에서 좀 주의할 점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추석 잔량이다 보니까 특품보다는 상품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요. 또 대가가 많이 없고 소가 위주로 출하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뭐 그 수출 가격에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점을 좀 가장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배 가격까지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목요일이다 보니까 반입량 자체가 일주일로 따지면은 목요일이 반입량 자체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소비도 그만큼 또 줄어드는 요일이어가지고요. 가격은 아무래도 뭐 반입량이 감소되지만 그 전체적으로 소비도 줄기 때문에 가격은 보합세로 아마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합세로 좀 유지를 할 것 같다. 네. 자, 가장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가락동에서 우리 가장 지금 들고 있는 황금 덩어리 신고 말고도 신품종에 대한 평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네. 신품종을 준비를 하셨는데 네. 어디 계시나요? 예. 예, 우리 옆쪽으로 귀한 신품종 배. 아이고 여기 있네요. 아니 빛깔 자체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린시스라는 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슈퍼골드, 그 마지막에 있는 게 기후 1호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기후 1호, 네, 2호도 있나요? 2호는 아마 내년쯤에 나올 걸로 보고 2호는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그냥 딱 한눈에 봐도 많은 분들이 색깔이 우리가 좀 이렇게 신고배 한번 같이 비교해 주세요. 아, 네, 예, 네. 신고배랑 보면은 너무 좀 색깔이 좀 차이가 나서 아이고 네. 저게 배인가 아니면 네. 외국에서 온 뭐 좀 특이한 과일인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맛은 정말 배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그 예. 배라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네. 있는 거는 이제 서양 배를 이제 같이 이제 그 교잡해서 만든 배여가지고 이제 동서양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 배고요. 동서양이 함께 만난 네, 배를 좀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요. 네. 두 가지 품종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골드 같은 경우에는 만풍이라는 배하고 추앙이라는 배가 이제 교접이 돼서 이제 나온 배고요. 이제 기후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네. 지금 점점 이제 그 이제 열대 기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게 나올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좀 어때요? 평가를 가진 후에 좀 반응은 좀 어땠어요? 보면은.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그 소비 자체가 이제 그 품종 자체가 원체 단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소비 성향 자체가 그 이제 핵가족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형화 또 이제 그 당도가 좀 높은 쪽으로 좀 네.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발을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그 호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 말 네. 그대로 평가에서 평가단들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이 중에 어떤 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나요? 점수 자체는 거의 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네. 뭐 특성에 따라 그 있는데 당도 부분에서는 이쪽에 있는 기후 1호가 가장 큰 점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 예. 가락동 평가단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입이 또 당도 측정기기도 하고요. 네. 예.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드려보시죠. 아유, 뭐 이렇게 봐도 뭐 소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 일반 배, 예. 네. 거의 똑같이 좀 보이는데 일반 크기가 배와 좀 달리, 달라요, 조금. 네, 예. 안에 있는 시방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과육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쓰레기가 적다는 얘기죠. 아, 말 그대로 요 그대로 한 90% 가까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네, 부분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신품종인데 제가 한번 직접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배워보는 순간 아삭아삭 식감하고 과즙이 그냥 쭉 들어오는 게 훨씬 달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꿀을 발라는 할 정도로 굉장히 단데 와 정말 이게 좀 신분종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은 네. 배 산지에 계신 분들도 매출에 정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소비자분들도 새로운 신품종에 대한 과일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변화를 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품종이 좀 다양화가 돼가지고 배 자체 산업이 좀 발전이 돼가지고 농가 수치가가 좀 향상되는 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신품종의 맛도 봤는데 좀 이 배 말고도 우리 신고 말고도 이런 신품종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먹음직스러운 맛 좋은 과일들을 소비자에게 좀 많이 공급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배에 대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졸린 나중에 자주 나와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뭐 하셔야 되죠? 이제 자러 가야죠. 예, 빨리 주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이상 가락동에서 살펴본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좀 신고 배 가격이 워낙 높아서 올 추석 좀 명절 선물로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신품종에 대한 개발로 앞으로 배에 대한 또 발전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야만이 산지에서 더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할 것 같거든요. 많이들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상 가락동에서 배에 대한 경매 상황을 꼼꼼히 짚어본 판캐스터 이경아였습니다. 방금 아삭 소리 들으셨어요? 소리가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예. 침이 다 고이더라고요. 꼭 맛보고 싶고요. 자, 이렇게 또 이경아 팜캐스터 통해서 경매 상황 전해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또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뭐 역시나 배 반입량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생산량이 작년 대비 20% 정도 감소해가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일평균 약 70톤 정도가 반입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감소한 50톤에서 55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반입 물량이 20% 정도로 감소했으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올랐습니다. 그 생산량 감소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네네. 작년에 그 15kg 그 상품 기준으로요. 네. 그 25,000원 수준에서 형성됐었는데 올해는 3만 원 정도 전후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올해 기상 여건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이 생육 상태도 좀 문제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떤가요? 전년보다는 좋지 않은 상태고요. 일부 네. 이제 기상 여건이 호전되었는데 비가 내리면서 그 과립 표피에 팽압이 증가해서 그 표피의 그 약한 부분이 터지는 미세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뿐만 아니라 우박도 이 배 농가에 큰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습적으로 내린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예, 영남과 강서 영서 지역에요. 지난번에 그 기습적으로 우박이 내려가지고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농가 한 48곳이 이제 피해를 좀 봤는데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그 농가는 재해 발생 당시 1차로 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수확기에 2차 조사를 거쳐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송 군데군데 한 3개 주를 정해가지고 100개 정도를 수확한 다음에 우박 피해를 받은 과실과 그 병해 피해를 입은 과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요. 아직 수확기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이 종료되면 바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난 10년 동안 이 배 재배 면적이요 거의 뭐 반가량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반이나요. 네. 근데 배 농가 소득 보전 대책으로 좀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요 신품종 육성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배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석이라든지 이 명절 수가 상당히 높고 평상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저장용 배에 대한 뭐 수매 가공 지원이라든지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소비 방안,
그리고 수출 촉진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네, 앞서 수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배가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배 수출 상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배 주요 수출국은 미국하고 대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동남아하고 중동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한 16,000톤에서 2만 톤 정도로 신선배 형태로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스마트 영농일지 농집에 대해서 농집. 또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이 배 수출은 물론이고요. 한국산 수출, 이 농산물에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수출농가지원부의 이주용 차장입니다. 네, 이주용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선배 수출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집을 이용하는 배 농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농집의 참여 대상은 정부 지정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152단지 그리고 해당 단지의 소속 수출농가 약 5천여 호에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의 경우에는 총 1,896농가가 단지 내 코디네이터 등의 도움으로 농집 이용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예. 농집을 이용한 스마트 영농일지를 작성을 실시한 농가는 약 1,500여 농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농집을 개발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10월 1일부터 수출농가 지원 플랫폼인 농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출농업은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생산했는가, 얼마나 좋은 품질을 출하했는가, 이게 생산 효율성 측면이나 이렇게 품질 제고 측면의 수출농업 경쟁력이 중심이었다면요. 이제는 얼마나 안전하게 재배하고 수급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생산, 유통, 수출했느냐가 타 경쟁 국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집을 통해서 수출농가들에게 수출 동기를 부여하고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뭐 한정돼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참여하는 농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농집이 어떤 서비스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농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수기로 작성되었던 영농일지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보다 스마트하고 간단하게 일지를 작성하고 예. 농가의 재배, 출하 안전성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출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수출하는 나라에서 규정하는 농약의 종류, 사용량인데요.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게 수출국가별 복잡한 농약 지침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또 일회성으로 작성된 일지가 이제 농집을 통해서 데이터가 되고 관리, 분석, 예측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확량이나 수출 실적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농가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게 인터넷 창에 www.농집.ol.kr을 입력하시고요. 공사에서 부여받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일지 작성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이용 방법이나 이런 개발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PC 기반으로 실시하는 농집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의 해결 방안을 좀 강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가가 사용하기 편하고 쉬운 시스템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영농일지를 1분에서 3분 내로 작성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PC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는데요. 그런 농가들을 도우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합니다. 코디네이터는 고령화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지 입력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와 동시에 또 필요할 땐 언제라도 현장에서 협력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농가 도우미입니다. 이렇게 농가 도우미가 있다고 하니까 농촌 어르신들도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앞으로 농집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농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 수출농업이라는 네. 의미를 살려서 현재는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별 수출 정예 농가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일본 아이디, 국내 수출 선도 조직, 통합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수출농업의 생산자 조직, 그리고 수출업체의 생산, 유통, 수출 정보의 집합이 되고 그들의 서비스를 교류하는 수출농업의 진정한 플랫폼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농집 같은 통합관리 시스템이 우리 배 수출에 좀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배가 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신고 일변도의 획일적 품종 생산에서 다양한 그 신품종 육성을 통해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당도 개선에 집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10년간 이 배 재배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농가 소득이 좀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건강에도 좋고요. 맛도 좋은 우리 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확인하시죠.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집중 분석 나우. 오늘은 식재료 중에 필수품 중에 하나인 이 건고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고추의 경매 시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건고추 화건 산지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33,942군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276근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건고추 화건 600g 기준 산지 가격입니다. 9,765원이고요. 어제는 9,823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58원 하락한 9,765원의 산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건고추 양건 산지 반입 물량입니다. 총 1,400근 들어왔고요. 어제는 2,995근, 어제에 비해서는 1,595근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건고추 양건 600g 산지 가격입니다. 1,719원이고요. 어제는 1,15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564원 상승했습니다. 건고추 화건입니다. 600g 도매 가격입니다. 12,320원의 도매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역시 같은 가격 12,32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건고추의 경락가를 확인하셨습니다. 팀장님 보니까 지금 건고추가 화건초, 이렇게 양건초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분류 기준은 건조 과정의 차이입니다. 그 화건초 같은 경우에는 수확한 홍초를 전동 그 전기 열풍기로 건조하고 그 양고추 또는 태양초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수확한 홍고추를 햇볕에 말려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화건초의 특징은 그 전기를 사용해서 열을 내기 때문에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적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시간에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건초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을 이용해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파괴가 적고 근데 부자에게 좀 취급할 경우에는 곰팡이가 발생될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양건이 그 화건에 비해서 한 7% 정도 비싼데요. 600g 기준으로 한 1,000원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 기준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 생산량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생산량 좀 짚어주시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상 여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5만 6천 톤이 생산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작년보다 18,000톤 많은 74,000톤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좀 지금까지 건고추 산지 가격은 어떻게 흐름이 있었나요? 예, 10월 16일 기준 서안동 농협 곰판장 시세를 보면 네. 600g당 기준이 9,823원이었습니다. 그 8월 중순까지는 가뭄과 폭염 때문에 그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지 가격은 13,000원까지 올랐었고요. 네. 근데 8월 중순 이후 이제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생육이 좋아지면서 가격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가격이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도매 가격도 하락 추세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10월 16일 기준 AT 카미스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보는데요. 건고추 화건 600g의 기준 가격이 12,320원입니다. 추석 이후에 이제 일반
그 소비자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작년 대비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 건고추 주산지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작황 상태도 궁금하고요. 예. 건고추는 전국이 주산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유명 산지로는 충북 괴산, 충남 청양, 그 전남 영광, 경북의 안동과 영양이 주산지이고요. 네. 그리고 작황은 8월 중순까지는 가뭄과 폭염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장관이 상당히 그 좋아지면서 생육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네, 전국이 주산지인 건고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봉화군의 고추 농가와 전화 연결해서 이 산지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고추 농사를 크게 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짓고 계십니까? 고추를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예, 품값이 들고 이래가지고 고추가 좀 줄어 지금 현재 한 1,500평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 봉화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추를 생산하고 계신가요? 고추가 지금 봉화군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도서 통계를 봐서는 전국에 한 2위라고 영양이 2위랬는데 우리가 2위라고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네. 예, 그런데 매년 한 20%씩 줄어요. 아, 매년 20%. 품값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예. 사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굉장히 힘들었고요. 날씨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고추 작황이 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원래 고추 작황이 지금 우리 봉화지구는 이제 산간 지역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땅이 좋고 한 데는 작년보다 작황이 많기 좋은데 그 관수 시설이 안 되고 그 산간 지역에는 지금 작년 되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봉화군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예. 그렇고 뭐 매년 20%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건고추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절도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요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산동 공판장 시세를 보면 네. 오늘 이제 내가 매일 메시지에 들어오는데요. 네. 그 최고가 11,700원이고 최하 9,000원인데 지금 상인들이 여기 마지막 말려놓은 거는 한 6,000원 이렇게밖에 가격이 안 갑니다. 예. 아니 가격이 그렇게 나오면은 예. 저희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뭐 가격은 올랐다고 이러는데 네. 양이 줄기 때문에 전년 대비 큰 수익은 없어요. 그렇군요. 참 여러모로 많은 좀 걱정거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에 냉동고추가 또 수입되면서 또 타격을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농가 피해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냉동 고추가 들어온다는 건 이해를 못할 일인데, 네. 그 사실 우리가 그 소비자 가격은 뭐 18,000원, 2만 원 해도 우리 농민들이 받는 가격은 9,000원, 10,000원인데. 예, 거기서 냉동고추 들어오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농민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고추 농사 짓다가 이제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고추 농가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추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래도 우리 고추 자랑 한 번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입산보다는 우리 사실 이 봉화 쪽에 산간 쪽에 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 알고 그 좋은 꽃을 잡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이 식당 이런 데는 수입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고추 농가에 큰 전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닌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수입산보다 뭐니 해도 우리나라 고추가 최고죠. 네네. 네,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추 농가의 좀 팍팍한 상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고추 농사를 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추 농사 지금 짓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수확이 좀 마무리돼가는 시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겨울 배추 정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초에요. 9월 초에 그 수확이 종료됐고요. 서리가 좀 일찍 오는 경북과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그 12월 말에서 11월 초에 수확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수확 종료를 늦추려는 의향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8월 중순 이후 그 생육 조건이 좋아지면서 착육가가 상당히 늘어난 데다가 네. 그때 시점에서 그 평년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제 좀 더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좀 수확을 늦추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앞서 전화 연결할 때 이 수입 냉동고추가 들어오는 걸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얼마나 수입되고 있습니까? 그 관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건고추로 수입을 할 경우에는 관세율이 270%인데 냉동고추로 수입을 하게 되면 한 27% 수준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입량을 그 9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한 7,590톤이 수입이 됐거든요. 네네. 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건고추 가격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지금 중국에도 그 건고추 산지가 출하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부터 냉동고추 형태로 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예, 많이 미칩니다. 얼마나 미칩니까? 좀. 가격이 관세 차익을 상당히 안 네. 받고 한다 보면요. 네. 국산 가격보다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참 이게 이런 점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고추 농가 지금 올해 날씨 때문에도 힘든데 수입 고추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참 팍팍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소비자분들이 건고추를 많이 애용해 주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건고추 고르는 좀 방법을 허장행 팀장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예, 고추는 일정한 크기의 곱게 뻗은 모양의 선홍색 또는 그 진홍색을 띤 광택이 있는 고추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중결점이나 벌레가 먹지 않고 흰아리가 없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2회에서 3회차 수확한 건고추가 영양도 괜찮고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잘 골랐으면 또 보관도 잘 해야 하잖아요. 뭐 손질하는 방법이나 보관법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고추의 표면에 그 먼지나 이물질을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서 좀 손질을 해주시고요. 그 손질된 건고추는 그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은 봉지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거나 아니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건고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는 아무래도 김장김치를 담글 때이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요. 네. 이 김장 때까지 건고추 물량이라든지 가격은 좀 어떤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 추석을 전후해서요, 일반 소비자의 그 구매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 그 고추 후기 물량이 증가하면서 김장철 무장은 충분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도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고추 산업의 붕괴를 우려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네.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 분석 나우 건고추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이어집니다. 네, 오늘 농산물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요. 네, 밤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5,58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5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풋고추 100g 기준 상품입니다. 평균가는 1,016원에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9원 떨어졌습니다. 적상추 100g 상품 평균가 1,038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11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갓 1kg 상품 기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3,016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48원 상승했습니다.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16원. 어제보다 17원 상승한 가격이네요. 포도 캠베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306원을 나타냈고요. 어제보다 17원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포도 NBA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582원. 어제보다 18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배 신고도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2,796원. 어제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42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은 8,295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 자, 수요일 오늘은 4,318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 2,043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2,017원, 어제는 2,042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영암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농기계 사고나 자연재해 등 모두 9개 영역에 걸쳐서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가입 절차도 없고요.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암군 국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19년 9월 26일까지고요. 최대 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영암군 내 이번 시범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요, 뭐 향후 절도 피해와 같은 부분도 보장 범위에 추가하는 등 뭐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네네. 하네요. 이 농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안정망이 계속해서 네. 갖춰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함께 해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허장행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예.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깻잎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추의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